예, 미래대학의 심재용 학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하이 T3 교육 모델 기반의 창의융합 공학 인재 양성입니다. 예, 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심재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 T3 교육 모델로서 최근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새롭게 개발한 교육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공학계열 융합전공 교육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2개 학부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공학계열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심과 그 노력을 공학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그 노력의 일부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목차와 같은데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 주제인 융합전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합전공은 둘 이상의 학과와 전공이 연계해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가상의 전공으로서 참여학과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학사 제도입니다. 융합전공 제도의 필요성으로서는 신산업 및 신기술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진로 개발 및 취업 기회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융합전공 분야 설계입니다. 공학계열의 경우 어떤 융합전공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사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학 진학률 역시 지난 10년간 약 16%가 감소할 정도로 대학 입학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IoT, AI,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가 변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래 일자리 개편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대체됨에 따라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보스 포럼 등에서는 미래에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신산업 기반의 전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술 융합 분야의 특성화, 학사 구조와 교육과정의 유연화 추구를 대학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보,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같은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 산업별로 중점 과학기술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융합학습 기회 확대와 같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대학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매취업, 대학 캠퍼스 재구조와 같은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요구되는 학문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과 기술 분석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한 미래 학문 분야를 탐색하고 대학의 보유 역량을 감안해서 저희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학문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의 인재 양성 체계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에 그 도입 가능한 한국 분야는 다음과 같은 이제 지금 보시는 장필 서버 같은 순서로 저희가 미래 한국 분야 도입을 검토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대내외 여건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항공 분야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을 통해서 미래 항공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미래 학문 분야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즉 학과를 신설해서 도입할지 아니면은 융합 전공과 같은 가상 전공을 신설해서 도입할지에 대해서 도입 방안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상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새로운 융합 전공으로 15개의 후보군이 도출이 되었고 PPT에 보시는 중간에 보시면은 융복합 세부 전공이라고 해서 15개의 후보군이 도출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늘색으로 표현된 7개 융합 전공은 이미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융합 전공 후보군도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융합전공에 대한 짧은 역사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개의 연계전공으로 출발해서 2020년에는 연계전공을 전담하는 단과대학 체제인 미래대학을 설립하였고 2021년 금년에는 융합전공 및 다전공 제도를 도입 완료했으며 현재 7개의 융합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융합전공은 2가지 특성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전공이 학부와 대학원을 연결하는 브릿지형 특성화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융합전공을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 그린 에너지 등 3개의 기술적 특성화를 추구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설계를 해서 그럼 융합전공에서는 어떤 교육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환경과 타 대학 교육과정 동향, 대학 특성화 방향 분석 등을 통해서 시대를 리드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만의 특화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설계 첫 번째에서는 각 융합전공별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를 고려해서 융합교육 모델을 구축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공별로 환경과 수요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전공 가치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공 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편안과 학습 로드맵을 도출하였고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융합전공의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상세 운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전공 능력을 감안한 교육과정인데 이 전공 능력은 기존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현황을 점검해서 공통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전공 능력 도출 과정에서 대학의 여러 가지 비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수요 및 학생의 요구도 반영해서 전공 능력의 개념을 정립했고 그 전공 능력을 체계화해서 교육과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공 능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전공 가치체계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전공 가치체계는 전공 비전, 교육 목표, 인재상, 진로 같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개념은 장표에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표에는 5개 융합 전공별로 도출된 전공 가치 체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공 능력 기반의 학습 로드맵 AC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융합 전공에 대한 학습 로드맵인데요. 이 전공인 경우에는 전공 능력이 3가지가 도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공 능력별로 학년별로 교과목을 로드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이 학생이 이수해야 될 교과목을 이렇게 체계화하고 도식화한 것이 바로 학습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융합전공 표준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융합전공별로 비전, 교육 목표,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학년, 2학년은 전공 능력 기초 단계로서 주 전공 학과의 지식을 습득하고 2학년, 3학년 단계에서는 전공 능력 발전을 하고자 하며 전공 능력 기반으로 융복합 교육과정을 집중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4학년은 전공 능력 심화 단계로서 융복합 교육과정 내용을 심화 학습하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 트렌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진로 지도를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실제 그 참여하는 학생의 전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주 전공과의 지속적인 어떤 연계성이 중요하고요. 교수 학습법 그리고 비교과 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는 하이 T3라고 하는 그 교육 모델을 최근에 수립하였는데 이 교육 모델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환경을 의미하는 하이테크,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하이테마, 그리고 교육 방법을 의미하는 하이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융합전공의 어떤 이제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이T3 교육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 환경 부분에서는 실감형 교육이 가능한 AR, VR 등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콘텐츠 구축 방안, 그리고 하이테마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4차 산업에서 요구되는 미래 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공 개설 방안, 그리고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수 방법 적용 방안 등이 융합전공 개선에 필요한 교육 모델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융합전공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이제 마지막 주제이자 3번째 테마가 융합전공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전공 교과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의 융합전공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 다양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융합전공 이전에 연계전공이라고 하는 어떤 이 테마를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난 4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혔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융합전공에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이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학습 능력과 수업 이해의 순차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주전공 위주의 시간표를 배정하다 보니까 융합전공 학생들이 사실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에 융합전공 교과목이 시간표로 배정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융합전공이 신기술 분야로서 관련 교수,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또 참여하는 학과 간의 소통에 다소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융합전공의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융합전공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대학에서는 2가지 특성화를 지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 교육 방법은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한 가상현실 실습 교육이고요.
두 번째 교육 방법은 융합 전공의 시그너처 교육 방법으로서 팀 티칭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첫 번째로 개발한 이 특성화된 교육 방법이 바로 메타버스 기반의 VR 실습 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저희가 국내 대학 최초로 가상현실 실습 수업에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학생과 학생 간, 또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제 실습 수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년 1학기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기학, 반도체 공정 설계, 전기자동차 구동 제어와 같은 실습 교과목 3과목을 개발했고, 과목별로 3개 콘텐츠, 총 9개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현실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로 다가온 상상의 미래.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현실 실습 수업을 통해 창조와 혁신의 교육을 실현하는 이곳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퓨처 VR랩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초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로 표현되던 3차원 세계를 지칭하는 진보된 개념의 신조어입니다. 퓨처 VR랩의 가상공간 안에서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교수와 학생들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참여자가 서로 각자의 진행 상황을 공유, 참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혁신파크 2층에 위치한 퓨처 VR랩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현실 공학교육 실습실로서 VR 교육 콘텐츠로 실시간 강의와 가상현실 실습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강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최고 사양의 VR 장비와 고성능 컴퓨터를 구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 높은 퀄리티의 상호소통 콘텐츠를 제약 없이 구현하여 기존의 VR 교육 콘텐츠와는 차별화되는 현실감 있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평 규모의 공간에 강의 공간과 체험 공간을 구분하여 한 개 클래스, 약 4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의실 안쪽은 개인 부스 형태의 VR 실습 섹션으로 20명의 학생이 동시에 가상현실 실습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퓨처 VR랩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들은 가상현실이라는 특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사실 학생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1대1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데요. VR 컨텐츠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실행했던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대, MZ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영상을 보고 커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면 그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기자재, 실험 공간 등의 제약이 따르는 교과목, 위험성이 높은 실습 교과목, 또는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체험할 수 없는 공학적 원리들에 대해 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상상하기가, 떠올리기가 힘든데 3차원 공간은 그런 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진동 반응을 통해 움직이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고, 원래는 공장이나 이제 회사에 가서 해보는 경험을 VR 안에서 장소 이동도 하면서 수업도 듣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이해에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 장,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학습 역량을 극대화하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 이곳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퓨처 VR랩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그 메타버스 실습 교육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발표되어서 다양한 외부 기관들이 현재 그 견학차 저희 VR 실습실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메타버스 실습 교육은 학교 안에 있는 전용 실습실에서 실습 교육이 가능합니다만은 향후에는 학생들의 가정에서 VR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가상 현실 실습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실습 수업하기 전에 사전에 예습이 가능한 플립드 러닝 실습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온라인 가상 실습 교육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1학기 수업부터 적용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실습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 항목에 대해서 약 90%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한 융합전공만의 특화된 교육 방법으로 팀티칭 교수학습법인데요. 융합전공은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적 교수 활동으로 운영되어야 사실 학습 효과가 큽니다. 팀티칭 교수 방법은 이러한 어떤 다자간 전문가들의 협력 교수 방법에 적합하고요. 또한 프로젝트형 학습, 문제 해결형 학습, 전문성 심화 학습 등에 많이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융합전공 수업 모델로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이 팀티칭 교수 학습법을 저희만의 특화된 교육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그 교육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업 모델 관련 문헌 조사로서 국내 융복합 교육 관련 사례와 특히 팀티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례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융합전공별로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했고요. 표준화를 위해서 강의 계획서 매뉴얼도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팀티칭 이 학습법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학사구조 규정 개선 방향이라든지 또 팀티칭의 운영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방향들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팀티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융합 교과목의 특성, 그 다음에 융합 교과 내용의 난이도, 학습자 수준에 따라 어떤 팀티칭 유형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또한 교과목별로 팀티칭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4단계의 팀티칭 수업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개발 단계는 팀티칭 유형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수업과 평가 단계는 팀티칭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교수자들을 위해서 팀티칭 및 융복합 수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수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강의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팀티칭 교수 학습은 융합전공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 육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금년 2학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현재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티칭 교육 방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관련 학사 규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데요. 팀티칭 수업의 특성상 여러 명의 교수가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동 수업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고 그게 되면은 수업 실수, 강의 평가, 수업 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것만큼 장려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 부여라든지 추가 강사료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융합전공의 그간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에 2개 융합전공 참여 학생 28명으로 시작해서 금년 2021년에 7개 융합전공 405명으로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공 유형별로 학생 현황을 보게 되면 복수 전공자, 부전공자가 각각 31%, 69%로서 부전공자 비율이 높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에 복수 전공 확대를 위한 학사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수 전공자 비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융합전공의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 융합전공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2, 3년 내에 12개까지 융합전공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지금은 그 신산업 수요 대응 목적으로 융합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기업 주문형, 글로벌 연계 전공 같은 새로운 개념의 융합전공도 개발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사실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실습 교육이 좀 다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대안으로서 가정에서도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실습 플리트 러닝 교육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한 메타버스 기반의 VR 실습을 확대해서 활성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융합전공의 여러 가지 성과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융합전공이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용 학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공학 부분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 현장을 봤던 만큼 또 기대도 실은 큰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2가지만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서 융합교육과정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은 공학 계열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정말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공학계열에 소속된 학생들은 주전공 과목을 이수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미래의 직업이 굉장히 그 복잡 다양하면서도 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주전공만으로는 사실은 만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전공 이수 학점이 과다하기 때문에 융합전공, 특히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융합전공을 아주 그냥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전공, 그 융합전공의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주전공 이수 학점을 현행 70학점에서 48학점으로 대폭 감소했고요. 또한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하나의 시그너처 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미래 그 직업에 이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실은 이런 아무리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특히 이제 총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또 대학 본부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업적 평가라든지 뭐 수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과 이 교수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붐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의 철학이고 2번째는 총장님께서 상당히 부담 가지실 것 같은데 교수님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그런 자발적인 동기에 대한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2018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 메타버스의 개념, VR을 통한 이 개념, 그거는 완전히 저한테는 신세계였고, 그랬는데 지금 불과 3년도 안 됐는데 이것이 우리 대학 현장에 적용돼서 수업에 지금 이미 적용하고 계신다는 네, 부분이 네, 네.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역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우리 개별 대학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네,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그 건물 공사로 따지면은 메타버스 실습 교육은 이제 기초 공사는 끝났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작업만 남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교과목별로 콘텐츠 개발하는 돈은 이제 시설 투자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교과목에 대해서 VR 콘텐츠를 개발해서 메타버스 교육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이 절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장님의 좀 전폭적인 또 지원과 관심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교육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역시 예,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금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예, 저에게까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심재영 학장님 미래대학이라는 그런 그 단과대학의 명칭도 정말 앞서 나가는 특히 오늘의 주제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와 딱 맞는 그런 예, 대학 단과대학 명칭인 것 같은데요.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재영 학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